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착하고 부드럽지만 막상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묘하게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겉은 비단 같으나 속은 뱀과 같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도와주는 척, 배려하는 척, 누구보다 친절한 말투로 마음의 경계를 스르르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만날수록 마음이 흐려지고 일상의 리듬이 흔들립니다. 분명 착해 보이는데 불편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을 절대 나쁜 사람으로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겉은 착합니다. 말투는 공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외면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날카로운 자 반드시 멀리하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소리내어 공격하지 않습니다. 티를 내서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마음을 잠식합니다. 뱀이 풀숲을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그러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고 그때부터 우리의 감정과 일상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빨리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 손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겉은 착하지만 속은 교활한 사람을 어떻게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정약용의 지혜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참 신기한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럽고 표정도 부드럽고 목소리도 따뜻합니다. 누구보다 예의를 갖추고 누구보다 잘 웃고 작은 말에도 크게 공감해 주기 때문에 금세 경계심이 풀립니다. 처음엔 이 사람 참 괜찮다는 호감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잔잔한 불편함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특별히 무슨 잘못을 당한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마음 한쪽에 찜찜함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두고 착해 보이는데 참 묘하다고 표현합니다. 겉과 속이 살짝 어긋나 있는 느낌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은근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런 사람을 겉은 부드러우나 뜻은 날카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비단을 덮어놓은 칼처럼 표면만 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속내를 감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데 지나칠 정도로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성격이 어떤지, 어떤 말에 부담을 느끼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양심이 흔들리는지 기가 막히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도와주는 척, 들어주는 척, 걱정하는 척하며 천천히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부드러움이 진심이 아니라 계산된 호의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뱀이 풀숲을 기어가듯 다가오는 자. 소리도 없고 흔적도 거의 없으며 발걸음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쉽게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미 꽤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경계를 흐려놓고 마음의 약한 부분을 슬며시 건드려 미세한 흔들림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노골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티가 거의 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부담과 의심을 서서히 쌓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말이 좋습니다. 칭찬도 잘하고 인심도 넉넉해 보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듯한 태도도 참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말은 따뜻한데 행동은 이상하게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대화는 친절했는데 막상 결과는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흐른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었던 적도 있지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미세한 불일치가 조금씩 쌓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이상하다. 분명 착해 보이는데 곁에 있으면 왜 마음이 무거워질까? 정약용은 여기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는 벗이 될 수 없다. 그는 사람의 본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담긴다고 보았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결국 속마음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고 앞에서는 내 편인 척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정보를 나누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이야기는 감추는 사람. 이런 신호들은 작아 보여도 결국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의 인간관계와 다릅니다. 더 이상 수많은 사람을 상대할 필요도 없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노년기의 인간관계를 심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겉은 선해 보이지만 속은 날카로운 사람을 곁에 두면 마음의 기운이 빠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쌓이며 하루하루의 평온이 흐려집니다. 그들의 부드러운 말 뒤에 숨은 칼날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한층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남은 인생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활하다는 것은 단순히 나쁘다는 뜻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교활함을 겉과 속의 일치가 무너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말은 따뜻한데 마음은 차갑고 행동은 친절한데 의도는 계산적이며 보여주는 모습과 머릿속의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가 선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경계를 풀고 어느 순간 그 미묘한 어긋남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문제는 그들의 악의가 노골적이지 않기에 더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정약용이 왜 그토록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날카로운 자를 조심하라고 했는지 그의 기록을 오늘의 인간관계에 비추어 보면 7가지 뚜렷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반드시 호의를 먼저 건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호의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은혜를 빚으로 만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조건도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신세를 진 듯한 위치에 서 있고 무언가 요구를 받았을 때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친절이 아니라 교묘하게 설계된 관계의 올감이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둘째, 교활한 사람은 앞과 뒤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며 상대의 이미지를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므로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같은 말로 책임을 비켜가며 은근하게 말의 방향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정약용은 앞뒤가 다른 자는 마음이 두 개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두 개인 사람과는 결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들은 남의 정보는 캐묻지만 자신의 정보는 철저히 숨깁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보는 힘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상대의 약점, 고민, 성향을 빠르게 파악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장막은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속셈을 감춘 자가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다 보면 그 말들이 언젠가 나를 흔드는 도구가 되어 돌아옵니다. 넷째, 부탁할 때는 적극적이지만 책임질 순간에는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부탁을 받을 때는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해 보이지만 막상 약속을 지키거나 책임을 함께 져야 할 때는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정약용은 책임을 피해 달아나는 자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용만 당한 셈이 됩니다. 다섯째, 이들의 행동 방향은 언제나 자기 이익을 향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행동의 중심엔 늘 자기 계산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들을 속은 이익을 쫓는 자라고 단정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오고 가는 건 자연스럽지만 이들에게는 이익이 빠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섯째, 평소에는 중립적인 척하지만
중요한 순간엔 반드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평소에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주저없이 태도를 바꿉니다. 정약용은 평소엔 고요하나 이익 앞에서야 마음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중심은 조용한 중립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입니다. 일곱째, 이들은 남을 이용하는데 거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에게 조금 폐를 끼쳐도 마음이 무겁지만 교활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착하니까 괜찮다. 나도 나름 해준 게 있으니 이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양심이 흐려진 자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 7가지 특징은 각각의 개별 성향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어 마음을 열고 정보를 수집하며 관계를 계산하고 책임은 피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익을 향해 움직이고 마지막에는 죄책감 없이 상대를 소모시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아주 천천히 거의 티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교활함의 진짜 위험성입니다. 부드러운 얼굴 뒤에 숨은 날카로움은 상대가 알아챌 때쯤이면 이미 마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약용이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곧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처음엔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인간관계의 건강한 경계를 흐리며 일상의 평온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많음보다 가벼움이 중요해지고 관계의 폭보다 관계의 질이 삶의 평온을 좌우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말 뒤에 숨은 날카로움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와 노년기는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선택이며 회피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결국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교활한 사람의 특징을 알고 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자책합니다. 아니,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미리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상대를 선하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늦게 알아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속인 자를 빨리 알아보지 못한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알아차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더 늦게 눈치채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3가지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활한 사람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마음이 다르고 행동과 의도가 다르고 드러난 모습과 진짜 생각 사이에 깊은 틈이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은 겉모습이 착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겉은 너무 온화하고 태도는 지나칠 만큼 배려심 깊어 보이기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고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부드러움 아래 숨어있는 계산을 우리는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서야 알아차립니다. 처음엔 따뜻한 듯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그 따뜻함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을 미리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과 선한 시선이 있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정약용 역시 이 점을 정확히 봤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일수록 속인 자를 빨리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싶어 하고 상대의 행동을 좋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투가 부드러우면 마음이 놓이고 호의가 이어지면 깊은 의도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관계가 오래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실망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그 기억을 쉽게 뒤집지 못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활함의 신호를 눈앞에 두고도 그것이 믿고 싶지 않아 외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의 좋은 의도를 이용합니다. 조금 멀리서 보면 분명 어딘가 어긋나 있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것을 명확히 짚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상대의 숨은 의도를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잘 지내왔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의심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불편한 기운이 쌓여도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참아 넘기고 마음속의 작은 경고음도 내가 예민해서겠지라며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고 관계가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따뜻함이 때로는 상처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절대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틈으로 들어오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까이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불편했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묵직한 부담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 내 일상과 감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늦게 알아보는 동안 그들은 관계의 주도권을 이미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선함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오래 머무를수록 마음의 힘이 빠지고 남아있는 에너지마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교활한 사람을 늦게 알아본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고운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너무 믿음이 앞서도 마음을 해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함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선함은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거리에서 관계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순간 인생 후반부는 훨씬 더 평온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교활한 사람을 멀리하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계하라는 수준의 조언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거리두기의 원칙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이 늙어갈수록 주변의 관계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그 마음을 흐리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일상의 평온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해치는 자와는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거리를 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 보호의 규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조언을 빌려 교활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한 거리두기의 지혜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정약용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활한 사람의 특징은 공격을 해도 티가 잘 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방식으로 상대를 흔들어 놓고 정작 문제가 생기면 뒤로 한 발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따지려 하면 오히려 우리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상황을 과장하는 사람처럼 몰리기 쉽습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마음의 힘이 약해집니다. 정약용은 그 지점을 정확히 보며 다투지 말고 멀어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감정 소모를 막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감정 싸움은 교활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강력한 단절의 신호가 되고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한 거리두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의 허용 범위를 시험하면서 관계를 조정합니다. 특히 교활한 사람은 아주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 천천히 그 경계를 밀어붙이곤 합니다. 처음에는 부담 없던 일이 어느 순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요구로 변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끌려갑니다. 정약용은 선을 허락하면 도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희미해지면 상대는 조금 더 깊게 들어오고
결국 내 삶의 균형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이어서 정약용은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에 우리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개인적인 고민을 공유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이런 나눔이 오히려 친밀함을 만들어주지만 교활한 사람에게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내어준 약점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의 실마리로 삼습니다. 내가 무심코 흘린 가족 이야기, 경제적 고민, 건강 문제, 인간적인 콤플렉스가 어느 순간 관계를 뒤흔드는 핵심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정약용이 틈을 보이면 그 틈으로 들어온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되 내가 지켜야 할 내면의 중심까지 맡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는 관계를 불필요하게 길게 끌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이에 대해 쉽게 미련을 갖습니다. 한두 번 실망해도 예전에 잘해줬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오래된 시간이 관계의 진실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흐린 마음을 가진 사람과 오래 머물면 나 또한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교활한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엔 가볍게 피곤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무겁게 지치게 하며 마지막엔 마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의 수명을 억지로 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편안한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존입니다. 정약용의 거리두기 법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선을 분명히 하고 약점을 내어주지 않고 관계의 길이에 얽매이지 않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가는 과정이 됩니다. 관계를 넓히는 데 집중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는 나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사람,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 않은 사람만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거리두기의 법칙은 결국 내 감정의 질서를 바로잡고 남은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삶의 기술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피해야 할 사람과 멀리하는 법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혜였고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함이 흐르는 사람. 그런 몇 사람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단단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교활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며 미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의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정약용은 교활한 사람을 멀리하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이 있는 만큼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가치를 사람의 수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인간관계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참된 사람, 즉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기준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누구나 좋게 꾸밀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겉으로는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동까지 꾸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서툴고 투박해 보여도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은 삶을 안정시키는 기둥이 됩니다. 또한 정약용은 관계에서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가 참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이 있을 때만 다정하고 이익이 사라지면 마음까지 멀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은 계산으로 관계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은 호의를 받으면 크게 감사하고 작은 도움을 주어도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이 있고 이익은 언제나 그 뒤에 따라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 온기가 일상의 여러 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깁니다. 세 번째로 정약용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참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약속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키려는 태도와 성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변명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에서는 이 점이 특히 강조됩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반대로 말과 행동이 한결같은 사람과 함께하면 감정의 폭이 줄어들고 일상이 안정됩니다. 삶이 어느 순간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함께 있어 편안한 이가 참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서는 괜히 긴장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를 조심시키지 않아도 되고 감정을 재단하거나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숨이 고르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단단해져 갑니다. 정약용이 말한 참된 사람의 기준은 특별한 능력이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며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그 단순한 기준 속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느끼고 배운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사람,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섞여 있는 사람, 계산이 앞서는 사람들 속에서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그런 경험을 지나고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아주 소수의 진심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두 사람이 우리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정약용이 교활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한 이유도, 참된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한 이유도 결국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이는 사람, 겉과 속이 갈라지는 사람보다 말과 행동이 하나인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가 쌓이면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온으로 채워집니다. 정약용의 기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가벼워지고 남은 인생은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사람 속에서 웃고 사람 속에서 울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의 고비마다 조용한 힘이 되어 주었고 또 어떤 사람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겉은 착하고 말은 부드러웠지만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남기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겉모습과 다르게 속을 흐리게 하는 이들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삶의 리듬을 잃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일찍 알아보고 조용히 멀어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결코 상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둠으로써 내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정작 내가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사람과 씨름하기에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노력해서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이 앞서는 사람보다 진심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을,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함께 있을 때 괜히 긴장을 하게 만드는 관계보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훨씬 값진 일입니다.
그런 사람과 나누는 하루,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한 번, 산책 한 번이 우리의 일상과 삶의 온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인간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따뜻함을 주는 단 몇 사람만 곁에 있어도 우리의 노년은 충분히 평온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조금 더 밝아지고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남은 하루가, 그리고 남은 인생이 교활함과 계산이 아니라 따뜻함과 진심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단 몇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깊은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와 단단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